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정책이고 3연임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되는 정책이죠. 이걸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마저도 수용되지 않은 현상을 낳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는 지난 7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경기장, 트레이닝 센터 같은 이런 시내의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이징시 당국의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중국의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었고 논란이 확산되니까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방역당국 관계자는 베이징시 공산당 기관지인 북경일보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베이징시 주민들은 엄격한 온도 측정과 72시간 내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를 통해서 이 각종 공공장소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이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이 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 거세졌습니다. 이런 혼선과 관련해 가지고 AP통신은 8일 현지 시간입니다. 베이징 주민들의 반발로 특정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계획이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사실 중국이라는 체제의 경직성을 감안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베이징시 당국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음에도 베이징 시민들의 반발로 결국 그 방침이 철회되는 사태로까지 번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지난 6월 27일 북경일보의 보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치 베이징시 당석인이 이날 공산당 베이징시 13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후 5년 안에 베이징은 단호하게 끈질기게 전염병 예방 통제의 정상화에서 일을 잘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고품질의 정기적인 PCR 검사, 핵심 지역에서의 검사를 시행하고 주거지, 직장, 공공기관의 출입을 엄격히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온라인판에서 보도되자마자 관련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북경일보는 결국 향후 5년 안에라는 단어를 삭제를 했고 베이징시 당국은 이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관련 해시태그를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출신으로天安문, 그러니까 천안문 사태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한 중국 전문가가 있는데요. 세케이입니다. 이분이 8일 주간현대, 그러니까 슈칸켄다이에 시진핑의 당내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고글을 게재했습니다. 세케이는 이 글에서 북경일보의 지난 6월 27일 보도에서 당석의 발언 일부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북경일보 대표가 기자가 잘못 쓴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는 당석의장의 발언을 그렇게 잘못 보도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런 향후 5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차이치 당석이가 직접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세케이는 이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실로 중대하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차이치 당석이가 제로 코로나 5년 견지라는 표현을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했다는 것은 이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인민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고 또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케이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마저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고 있고 시민 반발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베이징시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시진핑 주석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 바로 그 다음날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의 근원지인 우한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약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세케이는 우한에서의 시진핑 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다소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케이는 그러면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 핵심 정책에 대해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은 이 정책이 이미 중국인으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민심을 잃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세케이는 시진핑 주석의 6월 대외 행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들어서 두 번의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6일에 스촨성 방문이고 두 번째가 28일에 우한 시찰이었습니다. 두 지역 다 베이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말한 건 모두 베이징이 아닌 베이징에서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만 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케이는 이는 중앙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동요가 크기 때문에 스촨이나 우한 같은 지방 도시를 찾아서 그곳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28일에 우한 방문에 수행한 이들이 중앙판공청 주임 한 사람뿐일 정도로 변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 6월 8일에 스촨 시찰과는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스촨 시찰 때는 이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부총리들이 대거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케이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제로 코로나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중국 고위급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6월 28일에 우한 방문을 보도한 인민일보의 보도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0일자 일면에서 시 주석의 시찰을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 중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작 그 기사의 제목 그리고 사진은 과학기술의 명맥을 제대로 장악하자, 이렇게 돼 있었고 우한시 내의 IT 기업 시찰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는 같은 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 기조하고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시진핑 중국의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 추진, 이런 제목을 달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작 이 IT 기업 방문 등의 내용은 아예 서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의미죠. 이는 우한 시찰 자체가 사실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IT 기업 시찰 등은 부수적 방문이었는데 인민일보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보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이 세케이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시 주석의 권위와 권세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걸 보여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세케이는 코로나 제로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고립화와 민심 이반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인민전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당의 기치 아래 대중동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 사회적 동원 체제에서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 집권의 발판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로 코로나라는 명분을 내세 가지고 문화대혁명식의 이념 주입과 사상 동원을 벌여 가지고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를 체제 정당화에 적극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로 코로나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자신이 오는 10월에 당대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기까지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가 무너지면 당의 중앙인 자신의 무오류성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 보도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또 소셜미디어도 물샐 틈 없이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것이 통하는 것이 중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시진핑의 계획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 베이징시 당국의 대응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철권 통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진핑 3년임 확정 때까지 남은 기간은 3달여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또한 역사가 요동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과연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